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바로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여기서 밀릴 법도 한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에 대한 보상일까요? 휴일 있었다 보니까 하루 쉬었으니까 이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 동안 우리가 고민해보니 야, 이거 지금 양봉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좀 거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추가 매수세와 또 신규 매수세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지금은 아마도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심리전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싸움인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인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죠. 연준이 이제 아마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 건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지금의 재무장관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조금 서둘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른다든지 테이퍼링을 조금 더 앞당긴다든지 하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그 외의 신흥국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약간은 조금 더 미국보다는 좀 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국가들은요 먼저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유출돼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외화 유출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이제 돈의 가치를 조금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주식 시장을 팔고 돈을 좀 찾고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좀 팔고 돈을 찾고 은행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4조 달러를 풀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까지 진행이 된다. 미국 경제 잘 살아날 것 같고 금리까지 더 많이 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화라든지 또 다른 국가에 있는 돈들을 팔고 달러를 살려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럼 남아있는 원화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우리가 조금 안 하고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자산 긴축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자산시장 버블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한국 투자할 바에는 미국 투자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생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이라든지 또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 있잖아요. 크게 돈을 굴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본가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한국 시장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 뭐 저도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면은 돈 많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 자본가들은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하락이라고 우리가 예측은 아직 하긴 섣부른 게 307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 지금 하락세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약간 이틀 정도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위쪽인 3200을 넘어서는 그런 느낌이 다시 나와서 올라간다면 상승을 위한 조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함부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면은 상승이겠구나 내려가면은 하락이겠구나 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줄었다던가 조금 수익권으로 좀 돌아섰다거나 이런다면은 역시나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좀 챙겨 놓는 것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현금을 챙겨 놓는 것이 저는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특히나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역시나 바닥에 있거나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좋은 기업이었을 경우에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안 갔을 경우에는 지수가 밀릴 때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한번 명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일제강과 텔레칩스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SH에너지화학부터 해서 애니플러스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철강 관련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거는 삼성중공업과 넥스트사이언스인데요. 삼성중공업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제가 상담하는 걸 보신 분들은 이 회사 좋지 않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자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회사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것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닝 쇼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감자의 유상증자까지 한다라는 게 악재가 되고 있죠. 뭐 예상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굳이 살 필요가 없었는데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시간을 갈아 넣는다라고 하죠. 이제 이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아주 장기로 투자하셔가지고 뭐 본전 찾는 정도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뭐 저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기업을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애초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기업이었고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해서 투자한 것 자체가 좀 잘못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종목이다 보니까 함부로 추가하면서 하시거나 함부로 손절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손실 확정보다는 저는 시간을 조금 들여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요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삼성 동일제강입니다. 동일제강, 이것도 급등하고 있는데 왜 급등했을까요? 동일제강을 검색 한번 해보니까 지금 올라온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유가 없이 올라온 종목들은 보통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테마로 엮여 있게 되는데, 뭐 일단 회사가 제강 관련주, 역시 철강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철강 쪽들이 요즘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 보니까 얘가 비교적 덜 갔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철강 관련주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수익이 좀 날 만한 기업들인데 얘는 그렇게까지 뭐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 엮였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약간의 끼가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상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가 고점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근데 철강 관련주 이제는 끝물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가 급등 나왔습니다. 텔레칩스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텔레칩스가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거긴데 뭐 국내 첫 차량용 MCU 독자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라면 끓여 먹는 법을 뭐 새로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뭐 참치에다가 된장을 넣고 버무린 다음에 고추장을 좀 넣고 고춧가루를 좀 넣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그거 대단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첫 차량용 MCU를 독자 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우와 뭔지 모르지만 세상 뭐 완전 최강이야, 이거 완전 끝났어, 국내 최초래, 장난이 아니야, MCU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마마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는 것과 그걸로 인해서 돈을 잘 번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명가들이 다 부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했다, 발명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는 지난번부터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었죠. 슈팅이 많이 나오고 위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었던 기업입니다. 역시나 시스템 반도체, 바운더리 공정부터 해서 뭐 설계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기업이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뉴스가 아니었을까. 그냥 단순 홍보용 뉴스가 아닐까, 뭘 위해 홍보하는 걸까, 비싸게 팔아내기 위한 홍보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지금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일단 저 신고가 21,000원짜리 넘어가게 된다면 뭐 일시적으로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여기서 고점을 맞고 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21,000원짜리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한 22,000~23,000원까지 조금 더 욕심 부려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20,000원 이상에서 빠르게 정리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석유 가격이 뛰어오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N자 만능 나오고 있고, 특히나 철강 관련주라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조선 관련주, 그리고 건축 관련주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스틸 관련주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 저는 철강 관련주가 좋을 거라고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월 아마 첫 새해 방송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철강, 스틸, 철관, 포스코 관련주 이런 것들 잡아놓으시면은 철강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고,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잡는 게 좋은데, 식량 관련주라든지 저는 게임 관련주 이런 쪽을 잡아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직도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면은 역시나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번쯤 편입시켜 놓는 것이 지수가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고 위험할 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